당신 바람 피우는 건 상관없는데 말이야. 들키지 않게 좀 해. 이웃들한테 소문나면 창피하잖아. 시끄러워. 생활비는 충분히 주고 있으니까 내 방식에 참견하지 마. 오빠, 무서워. 괜찮아. 아이미는 오빠가 지켜줄게. 내 이름은 에이다 코스케. 13살이고 이제 막 중학생이 됐다. 이 아이는 아이미. 8살인 내 여동생이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다. 게다가 부모님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우리를 키워준 사람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가정부였다. 그렇다고 그 가정부도 오래 있지는 않았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는 젊고 예쁜 가정부를 고용해서 자기 방으로 불러서는 뭔가 이상한 짓을 했던 것 같다. 아버지가 가정부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모습도 자주 봤다. 그 사람들은 모두 울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모르는 척 할 뿐이었다. 왜 이런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5살 때 여동생이 태어났는지 참 신기했는데 여동생이 태어난 뒤로는 집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축하 선물을 두고 갔다. 그리고 어른들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었는데 장래에 꼭 우리 아들과 혼인을.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도 딸이 태어났는데 장래 아드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결혼 상대를 정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아버지는 큰 회사에서 일하셨고 우리 집은 꽤 돈이 많았다. 이런 게 분명 부자들끼리 하는 대화라는 거겠지. 나는 5살이었지만 갓 태어난 아이미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꼭 아이미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맹세한 약속은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가정부의 차를 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간다. 하지만 보통이면 데리러 오는 시간이 됐는데도 가정부가 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나는 아이미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급히 달려갔는데 결국 예상대로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 오늘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오빠짱이 와줘서 너무 기뻐. 아이미, 이제 초등학생인데 오빠짱이라고 부르지 마. 그럼 오라버니? 오빠라고 부르면 되잖아. 근데 오라버니라고 부르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예의가 없다고 혼난단 말이야. 정말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니까. 나랑 있을 때는 오빠라고 불러도 돼. 응, 오빠.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우린 손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이게 뭐야? 나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집이 텅 비어있던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인지 13살인 나도 알 것 같았다. 부모님들은 아마 이 집을 버린 것 같다. 아니, 집뿐만 아니라 나와 여동생도. 오빠, 이게... 아이미, 일단 우리 방으로 가자. 우리들 방으로 이동하니 다행히도 우리들의 물건은 그대로 있었다. 아마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아버린 것 같다. 부모님들은 우리들에게 돈을 쓰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돈을 쓴 건 외출용 옷뿐이었다. 옷장을 확인해봤지만 역시나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어쨌든 일상복만 있으면 최소한의 불편함은 없으니까. 없어. 내 저금통! 그동안 세뱃돈을 쭉 모아둔 저금통이 사라져 있었다. 이건 부모님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건데 그게 있으면 당분간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이 시점에서 최악의 상황이 떠올랐다. 있잖아. 아버지랑 어머니는? 아마 내일 아이미 생일이니까 선물 사러 가셨을 거야. 매년 파티를 열어주셨잖아. 아, 맞다. 그랬지? 오늘 저녁은 편의점에서 파는 걸로 때워도 괜찮을까? 괜찮아. 내일 많이 먹을 거니까. 좋아. 그럼 잠깐만 집 좀 보고 있어. 문제가 생겼다. 부모님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긴급 상황인데 현재 내 전 재산은 지금 들고 있는 지갑 속 현금뿐. 게다가 운이 나쁘게도 어제 참고서를 사서 1,000엔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은 이걸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모레는? 그리고 어른들 없이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하지?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설마
아이미와 헤어지게 되는 건가? 그것만은 안 돼. 아이미는 내가 지켜야 돼. 나는 일단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와 음료수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은 410엔. 이걸로는 선물은커녕 케이크조차 사줄 수 없다. 오빠, 저녁 사다 줘서 고마워. 아니야. 그럼 오늘은 빨리 목욕하고 일찍 잘까? 다행히도 아직 전기와 수도는 쓸 수 있었지만 언제 끊길지는 모른다. 빨리 뭔가 해결해야 하는데. 왜 나는 중학생일까? 내가 좀 더 어른이었다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이미를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부모님들 말고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의 나는 그 두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이날 밤 더 큰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야? 야, 빨리 나와.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오빠, 아무 말도 하지 마. 알겠지? 형님 안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쩔 수 없군. 이 집은 압류다. 내일 젊은 애들 데리고 와서 처리해. 예, 형님. 발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여기 있으면 내일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 오빠 말 잘 들어. 지금 바로 이 집을 나가야 돼. 이 집에 있으면 내일 또 그 무서운 사람들이 올 거니까. 싫어. 아이미 여기 있을래. 미안해 아이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보스턴백에 들어갈 만큼의 옷과 최소한의 학용품을 챙겨서 아이미와 함께 집을 나갔다. 그날 우리는 공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지금 6월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여름이나 겨울이었다면 아이미는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지 못했을 거니까. 오빠. 괜찮아. 오빠는 항상 아이미랑 함께 있을 거야. 불행하게도 내일은 주말이다. 즉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뜻. 학교가 있었다면 급식을 먹을 수 있어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미는 울다가 지쳤는지 드디어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고 결국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다. 그리고 집 없는 첫날이 되었다. 나는 아이미를 데리고 집이 어떻게 됐는지 보러 갔다. 그러자 무서운 아저씨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집과 토지 등은 압류했고 이제 그놈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애들이 있다고 했지? 그러면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아니, 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님. 그 녀석들이 갑자기 들어갔던 전당포 주인이 하는 말에 따르면 그놈은 저당 잡힌 돈의 반을 여자에게 주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고 하던데요. 인간 쓰레기들. 아마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나와 아이미는 헤어지게 되는 거야. 빨리 이 동네를 떠나야 돼. 나는 재빨리 아이미의 손을 잡고 역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한정적이었고 겨우 2개의 역까지밖에 갈 수 없었다. 우와, 이런 데는 처음이야. 근데 왜 여기 왔어? 아, 오늘 아이미 생일이잖아. 그래서 둘이서 모르는 곳에 가보려고 왔지. 신난다. 빨리 가자, 오빠. 이렇게 우리는 처음 내려온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아까 그 무서운 아저씨들이 올까봐 걱정이 돼서 전혀 즐거운 기분이 들지 않았는데. 오빠, 배고프다, 그치? 그러게. 이미 점심도 지났고 아침도 못 먹었으니까. 저기, 집에 돌아가자. 아마 아빠랑 엄마도 돌아왔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그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발견될까봐 걱정만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정신 차려보니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오빠, 왜 그래? 배 아파? 아니야. 미안해 아이미. 이렇게 못난 오빠라서 미안해. 오빠, 저기에 케이크 가게가 있어. 저기서 케이크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자. 아이미가 가리킨 곳엔 작은 케이크 가게가 있었다. 쇼윈도에 보이는 다채로운 케이크들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아이미는 내 팔을 붙잡고 가게로 곧장 걸어갔다.
이거 말곤 방법이 없는 건가? 모두 다 맛있어 보여. 그치, 오빠? 지금 운이 좋게도 가게 점원은 없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면 어쩌면 될지도 몰라. 아이미, 오빠 옆에 꼭 붙어 있어. 케이크는 쇼케이스 안에 들어있어서 안 되겠지만 여기 있는 구운 과자라면. 내가 구운 과자를 가방에 넣으려던 그 순간이었다. 학생,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아저씨, 아이미가요. 오늘은 생일이거든요. 아, 그거야 축하할 일이구나. 그래서 오빠랑 케이크 고르러 온 거예요. 그치, 오빠? 어떡하지? 이 아저씨 얼굴이 그 무서운 아저씨들이랑 똑같잖아. 분명히 우리를 잡기 위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잡힌다고. 나는 아이미의 손을 꽉 붙잡고 도망치려던 그 순간, 둘 다 이쪽으로 좀 와보렴. 에? 괜찮으니까 얼른. 나는 아저씨의 무언의 압박에 눌려 아이미를 데리고 말한 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평범한 집이었는데 아마도 아저씨가 살고 있는 곳인 것 같았다. 거기 앉으렴. 네. 오빠, 다행이다. 우리 계속 걸어서 너무 힘들었잖아. 그러게. 뭐야? 오빠! 내 손 놓지 마. 역시 함정이었어. 우릴 죽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순간 우리 뒤에서 아저씨가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들고 오셨다. 공주님, 오늘이 생일이라고 했지?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란다. 받아주겠니? 진짜 저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생일 축하한다. 아저씨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얼굴을 보자 나는 또다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내 머리 위에 따뜻한 손길이 닿았다. 아저씨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거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일을 겪은 것 같구나.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먼저 든든히 먹거라. 그래.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한 나는 케이크를 한 입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케이크보다 달고 맛있었다. 이런, 공주님이 졸려 보이는구나. 저쪽에 이불을 깔아놨단다. 근데 너희들은... 에이다 코스케라고 해요. 13살이고요. 여동생은 아이미, 8살이에요. 아이고, 진짜 어리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던 아저씨는 아이미를 이불에 눕혀주셨다. 그리고 내 앞에 따뜻한 우유를 놓아주시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봐 주셨다. 나는 내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다. 아저씨는 얼굴을 찌푸리시면서 눈에는 눈물을 가득 담고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우린 돌아갈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얘야, 왜 내가 케이크 가게를 하고 있는지 아니? 좋아서요? 아니야, 내 아내의 꿈이었거든. 아내의 꿈이요? 내 아내는 재활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부모님이 건강이 나빠져서 시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단다. 그 후에 내가 그녀와 인연이 닿아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항상 케이크 가게를 여는 게 꿈이라고 말했지. 나는 나이도 많아서 일자리도 잘 안 구해져서 말이야. 노가다로 벌면서 아내가 케이크 만드는 걸 배우고 가게를 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단다. 그랬군요. 그럼 아내분은? 작년 말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우리 부부는 자식도 없었으니 지금은 혼자서 외롭게 그 사람의 꿈이었던 케이크 가게를 하고 있는 거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아저씨는 어딘가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으로 아내의 사진이 놓여있는 불단을 바라보셨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월급은 힘들지만 가게 일을 도우면서 지내는 건 어떠냐?
우리 집은 남는 방도 있으니까 아이 둘 정도는 어떻게든 될 것 같거든. 네? 하지만 학교가 좀 멀어지겠구나. 학교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저희 부모님이 뭔가 잘못을 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언젠가 아저씨께도 폐를 끼칠지도. 난 하나사키 조주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여도 꽤 얼굴이 알려져 있거든. 확실히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거라. 아저씨는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를 처음 봤는데도. 글쎄다,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힘들어하는 애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서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애들을 참 좋아했거든.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틀림없이 너희들을 망설임 없이 도와줬을 거다. 나는 지금까지 어른들이 너무 싫었다. 거짓말만 하고 싫은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절대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조주 아저씨는 지금까지 만난 어떤 어른들과도 다르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정말로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냐, 잘 부탁한다, 코스케. 아빠, 머니로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급식용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어요. 쇼트 케이크, 초코 케이크 각각 몇 개씩 들어왔냐? 쇼트 케이크 70개, 초코가 60개요. 알겠다. 얼른 재료를 발주하자꾸나. 네. 오빠, 다녀왔습니다.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오, 그럼 괜찮으면 머핀을 봉지에 좀 담아주겠니? 네. 그 후로 6년이 지나 우리는 조주 아저씨의 양자가 되었다. 사실 조주 아저씨는 그 이후 경찰과 아동보호시설의 사정을 설명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아이미는 처음에 부모님들이 없어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 울곤 했지만 조주 아저씨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점차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처음부터 조주 아저씨를 믿었기 때문에 진짜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그 이후로 학교도 옮기고 성도 바뀌었다. 덕분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도 없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코스케도 내년이면 20살이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전문학교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제자로서 배우려고요. 많이 가르쳐주세요. 무슨 소리냐.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있는 코스케한테 뭘 가르칠 게 있다고. 네가 만든 가게 간판 메뉴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후계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이 녀석 봐라. 나 스스로도 몰랐던 사실인데 케이크 만들기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다. 조주 아저씨 집에서 살게 된 이후로 매일 케이크 만들기에 열중했더니 어느새 지역에서 인기 있는 케이크 가게가 되어 있었다. 아이비가 SNS를 통해 가게 홍보를 해주는 덕분에 최근에는 TV와 인터넷 뉴스에 취재까지 오게 되었다. 6년 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했었지만 이런 행복을 얻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모든 건 조주 아저씨와 그의 아내 덕분이다. 있잖아, 오빠. 왜? 실은 최근에 전에 살던 집에 지나가다 봤는데 뭐? 진짜 지나가다가 근데 지금은 땅만 남아있더라. 그래. 그 사람들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나 학교 레포트로 예전에 있었던 큰 횡령 사건에 대해 조사했거든? 와, 대단한데? 그랬더니 거기에 아버지 이름이 있더라고. 뭐? 아이미가 말해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다.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는 거대한 횡령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한때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고 한다. 그 횡령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야반 도주를 시도하다가 체포되었고 당시의 배우자는 증발해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기사엔 쓰여 있었다고 한다. 우리 집 형편이 좋았던 게 횡령 때문이었다니.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도 우리 이제 에이다가 아니라 하나사키 집안의 자식이잖아. 그때 우리는 미성년자였고 우리 이름은 기사에 안 나왔을 거야. 그렇지? 응. 에이다 코스케와 에이다 아이미는
6년 전에 죽었어. 지금은 하나사키 코스케와 하나스케 아이미로 살고 있는 거야. 아빠랑 셋이서 동네에서 인기 많은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그걸로 충분하잖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이, 코스케, 아이미, 이리 와서 좀 도와주겠니? 네? 이후로 20년이 흘렀고 아빠는 86세까지 잘 버텨주셨다. 나와 아이미는 각각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아빠는 아들, 딸, 그리고 많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천국으로 가셨다. 아빠, 그날 우리의 SOS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엄마도 소개시켜 주세요. 또 만나요, 아빠.